마치 햄릿 대사 같아. 이게 파혼이냐 이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고요. 이제 그 작성자, 고민하시는 분은 30대 여성입니다.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그 남성을 소개받고 직업도, 외모도, 학력도 모두 다 마음에 들어서 어허. 처음 만남부터 뭐 집안 얘기 등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사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실 파혼한 이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뭐 글쓴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냥 파혼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이혼도 그렇게 큰 흠이 안 되는데 파혼 정말 뭐 그냥 좀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여성분이 남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본인도 예전에 애인하고 뭐 결혼 얘기도 하고 상견례까지 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뭐 나도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파혼이야 그럴 수 있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아 뭔가 이상하다. 이 단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 남성이 식 올린 다음 날, 이 식이라는 것은 결혼식이겠죠. 어허.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신부가 그동안 속였던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 되니까 여성분은 아니 결혼식까지 올렸으면 그게 왜 파혼이야. 이혼이다. 아 오늘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머. 시간 낭비했다고 글쓴이가 표현을 할 정도면 상당히 충격도 크고 순간적이지만 배신감도 큰가 본데 그러면 이 글쓴이 여성분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뭐라고 했냐면 상대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재혼 대상이 될 마음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내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결정인 부분인데 상대 남성이 자꾸 파혼, 이별한 뒤에 이런 말로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짜증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식을 올린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보세요. 남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 보통 출발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어떤 금전 문제를 얘기할 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금전 문제를 속인 걸 알게 되고 그걸로 싸우다가 헤어졌다. 그 남성의 어떤 과거 남성의 주장대로는 파혼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도 남성이 뭔가 자꾸 해명을 했나 본데 여성분 이 글쓴이 입장은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했길래 짜증난 거예요, 하정근 평론가님? 그 결혼식을 올렸었다는 이 사실은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받아서 만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만났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미 여성이 이제 마음이 떠났던 것 같고 아하.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성이 계속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남성이 울먹거리면서 제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었어야 했는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여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혹시 이런 제 경험이 마음에 걸리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일단 배동원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당시에 소개팅했던 남성은 식을 올린 다음 날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싸웠다. 금전을 싸웠고 헤어졌다. 근데 그걸 파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성분의 인식이 맞아요? 어떤 사회 통념상 맞습니까? 파혼입니까? 이게 이혼입니까? 네, 우리나라 법제에 따르면 혼인이라는 것은 신고혼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혼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남자분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는 아직 혼인 신고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보기에는 부부 공동의 생활 관계가 아직 형성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혼도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이혼 같아 보인다는 저 여성분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이 아니고 그냥 파혼이나 이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배동원 변호사님이 일단 이혼 전문 소송의 좀 변호사라고 알려져 계신데 지금 배동원 변호사님의 소견으로는 이 상황은
남성의 주장에 약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파혼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 여성은 이게 어떻게 파혼이야? 이혼이지? 나는 지금 식 한 번 올리지 않고 난 상견례 자리 직전에 어떻게 보면 헤어진 거고 이렇게 나를 감쪽까지 속일 수 있어? 지금 굉장히 분기탱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네, 전 이제 금방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게 참 정확하다고 봐요. 소개해준 사람이 처음부터 사실 결혼식 했다가 헤어졌대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화가 났을 것 네. 같고요. 아, 나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이제 남성에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저는 뭐 앞에 계신 분 상처 주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재혼 상대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혼인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재혼이냐? 그거 그냥 헤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남성분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인 걸로 여성분하고 다툴 게 아니라 이 여성분이 왜 이런 말 했는지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한텐 이혼이랑 잘 들어보십시오. 법적으로 이혼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혼이랑 다를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남성이 손정희 변호사님 직전에 배동원 변호사님과 통화했나 봐요. 아니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혼입니까? 난 그냥 헤어진 거예요라고 당당하게 당시 이 글쓴이 여성 앞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근데 이 글쓴이 여성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잘 돼서 어떻게 결혼까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식에 똑같은 하객들이 또 와서 이번 여자가 더 낫네. 이번에는 파혼하지 말고 또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느냐. 수근수근 되겠죠. 네, 나는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남성이 그럼 식을 간소하게 하면 된다라고 뭐 이 한 남성분, 겁니다. 이 글쓴이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정말 계속 얘기하네요. 네, 설득하려고 하는데 마치 설득이 더 화를 돋구는 느낌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성분 내가 왜 간소한 식을 해야 되냐. 나는 모든 이에게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그렇죠. 싶다. 맞아요. 굳이 그런 위험 안고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 우린 정리하자. 그만 일어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마치 영화나 드라마 장면 같잖아요. 여성분 벌떡 일어났어요. 결국 그러면 남성분이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깨끗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상당히 뭐 마음이 있었는지 네. 얼마 후에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문자 내용이 뭐냐면 혼인신고 정말로 안 해서 서류상으로 깨끗합니다. 서류 떼어와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여성은 자신이 상대방의 결혼식 경력을 사전에 몰랐던 곳에서 오는 배신감, 네. 그 마음의 문제인데 남성은 자꾸 논리적으로 내가 올렸던 결혼식의 법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상호간의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 입장에서 보면 오해는 많았어요. 남성분의 입장에서만 보면 조금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저 혼인신고 정말로 안 했어요. 진짜 서류 진짜 너무 깨끗해요. 진짜 호적 깨끗한데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막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현 평론가님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고지고들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남성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드라마 이런 장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여성분이 친구랑 막 싸우는데 남편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고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이 친구가 맞아라고 하니까 이 분이 명대사를 날리죠. 당신이 내 남편이지 판사야 검사야 아하.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줬어야지 라는 맞아요. 말을 하는데 네. 이 말 딱 맞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이 남성분의 이런 태도가 지금 더 화를 돋구고 있는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남성분에게 문자로 답장했어요. 그쪽이 이혼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려는 듯 축소하려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할까봐 울먹울먹하면서 말문 막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서류상 이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태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자한테 문자 보내고 나서 남성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속상하셨는지 누리꾼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거 이혼 아닌가요? 야,
이 사연을 접하고 이정근 평론가 네. 누리꾼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들은 지금 법률적 개념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일부 누리꾼들은 아니 법률적 개념이 뭐가 중요해? 사회적 통념이 중요하지. 사회적으로 지금 결혼식을 했잖아. 결혼식이란 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분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이혼이 아니고 파혼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요. 네. 특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축의금 냈던 사람들한테 청첩장 보내면 얘는 또 결혼하네 이렇게 맞아. 생각하지 어머. 무슨 이혼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여성분의 마음을 지금 헤아린 그런 누리꾼들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반면에요. 하지원 평론가님, 파혼은 파혼일 뿐이다라고 이 의견을 내신 분들은 없을까요? 예, 파혼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의견들을 보면 저 정도면 파혼 아닌가?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헤어진 건데 그리고 사기 결혼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파혼입니다. 변호사신지 이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동원 변호사님 댓글 남기신 거 아니죠?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학교 합격 통보받고 입학금 안 냈다고 자퇴는 아니잖아요. 아예 안 들어간 거지. 결혼도 똑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 생활도 없는데 이혼은 아니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팔랑귀 그 고질병 나오는데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 맞는 것 같은데 배동원 변호사님이 혹시 이런 비슷한 사연 같은 거 상담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요 유사한 사례가 우리 법원 판례에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 어머. 있는데요. 네. 혼인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고 약혼 단계에서 이 예비 부부가 깨지게 됐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약혼 단계를 하더라도 자기의 학력이나 경력,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 그를 위반해서 약혼이 깨졌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나온 게 무리하거나 차갑게 냉정하게 한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여성분 입장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글 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양가 집에서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상견례도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미루어 보았을 때는 혼인의 의사는 어느 정도 있었고 약혼의 의사까지는 성립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부당한 파기라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약혼 의사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의견만 타진한 정도였다면 법률적 구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성분도 상처는 받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랑 찾으시고 이 여성분도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 잘 치유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